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늦게 켰고요.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늦었지만 방송을 켰습니다. 아무튼 내일 토요일에 멤버십 방송을 하고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겸 해서 늦은 밤에 방송을 켰습니다. 네,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네, 민민이는 건물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참, 이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하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심리, 주식 매매 심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코스피 지수의 변동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요새 그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코덱스 인버스가 지수가 상승하면은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을 하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코덱스 인버스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어제 제가 오후에 오전에 일단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그 친러 성향의 그 반군을 공격했다 이런 뉴스가 떴잖아요. 그걸 보고 일단 다 정리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았던 종목들 싹 다 정리를 했고요. 일단 피해가자 라는 주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1년 동안 보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저도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매도를 했고요. 익절했죠. 다 거의 대부분 다 익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코덱스 인버스 종목을 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반군 공격했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요. 코덱스 인버스가 상승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투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도 상승을 별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반등 나올 거다 라고 생각했고요. 오후에 반등이 나오자마자 저는 코덱스 인버스 500만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하고 다음날에 새벽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진정 기미가 조금 보이지 않는다. 누구는 거짓말이고 누구는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의 작전이다. 푸틴의 작전이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뭐 사이버로 뭐 공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미 다 짜놓은 판도다. 그러면서 아침에 또 오늘 아침에 투매가 또 나왔죠.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투매가 막 나옵니다. 근데 코덱스 인버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00주인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싹 다 팔아치우고요. 5만원 정도? 4만원인가? 차익을 벌었어요. 예. 그 다음에 대형주 종목으로 일단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대형주 종목으로 우선 매수를 했습니다. 야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종목을 13개나 매수했어요. 싹 다 정리하고 13개 매수했거든요. 동일제강 21만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현대제철 네 이렇게 매수를 했고 다 오늘 매수한 거예요. 제가 현대차 91만원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74만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열주 산 거죠. S오일 네 S오일 좀 많이 담았는데 이게 어쨌든 반등은 나오지만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뭐 이렇게 안 좋아지면 유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한 거예요. S오일도 그다음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었고요. 하이로 코리아 이렇게 조금 샀었고 카카오도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좀 반등하고 단타 목적으로 샀고 다물 멀티미디어 이거 조금 샀고요. 모베이스 조금 샀고요. 재룡산업도 조금 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여기 35만원치 샀고 현대중공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가에 제가 잡았죠. 저가에 잡았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해서 오늘 매수를 했고요. 55,000원 지금 현재 차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은 코스피가 2,7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이 위기가 있을 때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응을 한 거지, 만약에 본업에 너무 열중해 있으면요, 이런 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3,000원 깨지고 2,700 깨질랑 말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는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로 가게 됩니다. 전의 흐름이 대형주로 몰리지 못한다. 그래서 개별주로 간다는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워낙 심했다가 이제 양도세 규제가 완화되면 시중에 매물이 쌓일 것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 즉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은 지방 부동산입니다. 네, 지방 부동산이요. 지방 부동산에 국지적으로 투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 투자금이 더 이상 흘러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오늘 주제로 제가 2022 부동산 테마는요, 역대급 양분화 진행이라는 이유가 바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기존 아파트 이렇게 갈릴 것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비파바님 반갑습니다. 늦은 밤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쌍큐님께서 개인적으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정문 맞은편 상가 건물이 16억에 나왔습니다. 1, 2, 3초 월세 630 나오고, 자 1층 GS 편의점 횡단부도앞이라 제가 건물 사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울산 집 팔고 10억 대출해서 건물 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38살인데 인생 기회비용 날리는 걸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지금 현재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네.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상가주택, 네, 상가 건물 그게 과연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월세 630 나오는 건물이 왜 16억에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16억을 16억을요? 16억 아닙니까? 곱하기 0.03 나누기 12 3%로만 했을 때요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네? 근데 월세가 630이라고요?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파트 투자하세요. 그게 훨씬 더 수익성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잖아요. 상주. 자, 경산이 아니고 상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쉽게 아파트 투자하시고 차익을 벌어가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일요일부터 일월화수목 제가 다음 주는 방송을 못해요.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다음 한 주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동산 스터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묻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랑은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자, 뭐 부동산의 뭐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어딜까요? 상주 가장동 요런 데 있죠. 네. 예. 어디에요? 구미보다 위에, 대구보다 더 위에 아닙니까?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딱 대학교 상권에서만 의지를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이래요. 깔끔한 신도시 같은 곳인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왜 내가 상가 건물은요, 상가 주택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지분의 가치 상승이 없으면요, 그건 꽝이에요. 월세가 아무리 잘 나오면 뭐합니까? 다음에 과연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10억 대출 받는다는데요, 6억이 현금이잖아요. 6억 현금, 왜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합니까? 앞으로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는데 23년에 차라리 6억을 가지고 모 지역에 쓸어 담으면요, 차라리 그게 수익률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굳이 내가 이게 작업도 많아요. 63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요, 내가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세입자들이 싹 다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리스크 왜 본인이 떠안으려고 합니까? 네. 쉽게 아파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자,
우리가 제가 소도시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작은 도시일수록 부동산의 등락이 심해요. 네, 심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진이라는 지역에 가볼까요? 당진에 가면요, 주공 1단지 이렇게 있죠. 자, 용적률 142%로 1082세대입니다. 전체 기간 닫았을 때요, 네, 보시면은 이래요. 자, 거래량이 참 적죠? 네, 이때는 많습니다. 2009년에는요.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거래량 참 적습니다. 네, 쭉 해서 2010년부터 해서 일단 리먼 쇼크 터진 데를 불구하고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꺾였는데 지방 부동산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별주 상승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상승했어요. 65%. 이때 판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근데 1억 8천부터 1억 9천까지 찍었네요. 쭉 네, 하락을 합니다. 30%. 5년 동안 30%. 사람들이 물린 거죠. 초품화예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초, 중, 고. 네, 괜찮은 곳이죠. 그런데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0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직까지 멉니다. 자, 근데 2023년 9월에 입주 예정인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1차, 이름도 어렵죠. 네, 르네블루 1차 3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당진에 우리가 평당 가격을 봤을 때요, 어떤 지역이 1등일까요? 여기서 수청이 1등이죠. 자, 확대를 하면요, 여기 호반 삼형제가 이렇게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올 12월 달에 입주를 하는 거죠. 자, 당진 수청지구 한성필 하우스 2016년 9월에 입주를 했고요. 7년 차예요. 자, 이때 많이 들어갔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10건이나 들어갔습니다. 자, 어때요? 갭이 5천입니다. 들어가고 싶으세요? 물론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왜? 이게 3억 초반인데, 그래서 3억 5천, 3억 6천 되면은 이득이니까. 이득이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입주 물량을 보잖아요. 충남 당진 보면요,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고작 4,000세대라 할지라도요, 이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그래도 입주 물량이 많지만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면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요, 2년 뒤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2년 후에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쉽게.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6만 명이에요. 네. 연도별 했을 때 조금씩 증가를 했죠. 근데 인구수가 20만이 안 되는 도시,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제발요. 만약에 내가 3억에 사는데요, 땡큐, 3억 3천까지 올랐습니다. 10% 올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심리가 얼어붙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공처럼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쭉 꺾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방은 쉽게 꺾여요.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